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맡은 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산술 연산자를 제외하고도 많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많은 연산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자마다 각각의 역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목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더하거나 빼는 것과 같은 산술법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연산자라는 명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산자라는 것은 그 종류도 많고 역할도 다양해서 한 번에 암기한다거나 한 번 보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익혀야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산술연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산법이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산술연산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입니다. 더하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나누기 연산자, 그리고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나머지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항연산자라고 부르고 두 개의 항목을 합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칠 것인지 더해가는 방향성도 결정됩니다. A와 B의 사이에 산술 연산자를 넣어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A의 값과 B의 값을 합치는 과정으로 A에서 B 쪽으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 값을 다른 새로운 공간에 넣고 싶을 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때에도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요. 대입 연산자는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해 새로운 공간에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산술 연산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술 연산자를 사용할 때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A와 B의 합이 둘 중에 한 곳으로 합쳐질 때입니다. 새로운 공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로 합해질 때 쓰는 방식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데요. 바로 B의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A의 공간으로 더하기 연산을 하며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산자 사용 방법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매우 간결하게 해주고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산자들도 사용 방법은 같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항목에 B의 값을 이동시키면서 연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의 연산 방향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의 방향성을 갖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용될 연산자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자 중에서도 스스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단항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항 연산자는 스스로 연산하는 연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항목이 2개 이상이어야지만 진행 가능한 연산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항 연산자는 항목이 하나만 있어도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항 연산자라고 칭합니다. 사용 빈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증가할 때나 감소할 때 값이 일씩만 변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항 연산자는 항목의 앞쪽에 위치했는지 뒤쪽에 위치했는지에 따라 전위 연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위 연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위 연산은 우선 연산된다는 뜻이며 후위 연산은 나중에 연산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다음 예제를 보고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모두 작성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변수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부를 보면 값은 10을 주었지만 결과로 11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출력하기 전에 이미 연산 과정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로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모두 작성한 뒤 그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첫 번째 출력에는 값이 바뀌지 않았고 두 번째 출력에 값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력에는 10이 그대로 출력되어 있지만 두 번째 출력에는 값이 변경되어 9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 연산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전후 연산처럼 우선 연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출력하여 확인해보지 않는다면 연산을 수행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 이렇게 두 번 출력해봤습니다. 그리고 증가 연산자와 감소 연산자 모두 전후 연산과 후의 연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제와 함께 산술 연산자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어떠셨나요? 지금처럼 끝까지 잘 따라하면 기초과정은 금방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